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대한제국이 사라지기 직전 가장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하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황제 순종이 일본인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황실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907년 한국은 이미 일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고종은 강제 퇴위당했고 그의 아들이 순종이 즉위합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이 즉위하고 석 달이 지난 1907년 11월 조선 통감 이토가 일본 총리 대신 사이온지 킨무치에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전보를 보냅니다. 한국 황제의 마음에 품은 뜻을 전해 듣건대 본관에게 황태자의 태사를 위임하며 친왕의 예로 대우하려고 함.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친왕은 황제의 형제들에게 주는 칭호입니다. 이토가 일본이 아닌 조선의 황실 일원이 된 겁니다. 11월 19일 순종은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이토 통감은 덕과 공로가 높고 학문은 고금을 통괄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실로 크게 떠받들고 지탱하여 준 공로가 있기에 짐은 언제나 존중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친왕의 예로 대우하여 모든 관리의 윗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다. 자, 친왕은 황제의 형제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일 순종이 죽고 다른 후계자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의해 사살되지 않았다면 순종 다음의 황제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일. 오늘의 제목은 대한제국 황제가 될 뻔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 사건이 폭로됩니다. 고종은 자기가 밀사를 보내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죠. 일본 내각은 이 사건을 두고 이참에 대한제국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계획 가운데에는 한국 황제를 퇴위시키고 천황이 황제를 잇는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황태자가 황위를 계승한다는 제안도 나왔죠. 천황이 대한제국 황제를 잇는다는 안, 그러니까 완전한 병합안은 통과되지 않고 황태자가 계승한다는 안이 계속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백을 설치한다는 안건이 야마가타와 데라우치 그리고 내각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관백, 일본어로는 간파쿠라고 있습니다. 간파쿠는 임진왜란 전에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졌던 벼슬입니다. 천황을 대신해서 정무를 총괄하는 최고 지휘죠. 그때까지 대한제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통감부를 권력을 강화를 해서 황제를 대리하는 권력제로 만들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대한제국 통감은 부왕과도 같은 섭정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고종은 결국 다 강제 퇴위당하고 아들 이척이 2대 황제에 즉위합니다. 그게 1907년 7월 19일입니다. 그리고 8월 22일 정식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공식 즉위식이 있기 전인 8월 7일 순종이 대신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지금 두 친왕 가운데 어진이를 택하여 황태자로 정의하겠으니 경들은 모름지기 어진이를 택해서 보고하라. 이날 두 친왕, 의친왕과 영친왕 가운데 어린 영친왕이 황태자로 책봉됩니다. 의친왕 이강과 영친왕 이은은 모두 순종의 배다른 동생들입니다. 이 두 친왕 가운데 황태자를 고른 달이 8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황위 계승권을 가진 황태자는 이 두 친왕 가운데에서 선정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왕은 황위 계승권자입니다. 그리고 11월 19일 황태자 영친왕이 일본 유학을 결정합니다. 이날 실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조령을 내리기를 황태자에게 명하여 일본국에 유학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짐은 세계의 대세와 나라의 영구한 계책을 깊이 생각하여 장차 문명한 교육을 황태자에게 실시하려고 하였는데 사부의 책임을 맡길 사람을 얻기가 실로 어려웠다. 이제 대훈위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를 특별히 선별하여 태자 태사로 삼는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이해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되게 무심코 지나가는 조령이 있습니다. 이토 통감은 우리나라에 실로 크게 떠받들고 지탱하여 준 공로가 있기에 짐은 언제나 존중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친왕의 예로 대우하여 모든 관리의 윗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다. 아, 우리 이토 태사는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친왕의 예로 대우하라고 대신들에게 명하고 이토 히로부미에게도 자기 뜻을 저버리지 말라고 순종이 신신당부합니다. 이게 단순한 레토릭일까요? 아니, 이토를 비롯한 일본인과 친일 대신들이 강제로 아무 힘 없는 순종을 윽박질러서 내놓은 명령일까요? 이보다 8일 전인 11월 11일 11시 30분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총리 사ion지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황제의 마음에 품은 뜻을 전해 듣건대 본관에게 황태자의 태사를 위임하며 친왕의 예로 대우하려고 함. 특별한 대우에 속하기 때문에 미리 성제, 천왕의 결재를 받고자 함. 가깝게 수고로움을 끼치며 답변을 바람. 자기가 황태자 스승에 임명되고 친왕이 되는 사실을 메이지 천황에게 허가를 받아달라는 전문입니다. 나흘 뒤에 사ion지가 이토에게 답을 보냅니다. 한국에서 황태자의 사부를 친왕의 예로 대우하는 것은 종래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전례를 조사한 후 통지해 주시기 바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일본인을 한나라 황태자 스승은 물론 황제 형제인 친왕으로 책봉한다는 말을 일본 총리는 납득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한 겁니다. 바로 그날 이토 히로부미가 답신을 보냅니다. 친왕 예우 운운하는 것은 우리 궁궐 의식과는 무관함. 한국의 선례는 거의 중국의 제도를 따른 것임. 통감으로서 한국 궁정에 임하게 되면 비록 오늘이라 할지라도 백관의 위에 있어서 때로는 친왕 이상의 예우를 하게 되어 있음. 이것은 종주국의 대표자로서 당연하다 하겠음. 500년 중국의 4대를 해온 조선으로서 황태자 스승에게 친왕 대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조선 역사를 두루 훑어봐도 이런 사례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명나라나 청나라 학자가 조선 황실 스승이 되고 친왕이 됐던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 친왕 신분에 큰 욕심이 있었던 듯합니다. 11월 16일 일본 총리 사ion지가 답을 보냅니다. 제차 전보를 읽고 각하께서 한국 황태자의 사부직 위촉에 응하는 건을 천황에게 주청하여 칙허를 받아두었음. 친왕의 대우 운운에 관하여 이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그러한 전례와 사실의 유무 여하를 조회해 보라는 천황의 성지에 따라서 취해진 것임. 결국 황제의 제가에 따라 이토 히로부미는 닷새 전 순종이 내놨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흘 뒤 11월 19일 순종은 대신들 앞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영친왕 스승으로 임명하고 친왕으로 공식 책봉한다는 조령을 발표합니다. 4대 외교로 일관했던 조선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 이렇게 만국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나흘 뒤인 11월 23일 이토는 순종으로부터 황태자 태사 임명장을 받고 덕수궁으로 가서 고종과 엄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황태자 영친왕이 남산에 있는 통강간주로 와서 제국 대신들 보는 앞에서 태자와 자제 예식을 치릅니다. 이때 영친왕이 이토에게 선물 3가지를 줍니다. 먼저 벼루입니다. 벼루는 역대 세자들이 세자 스승에게 주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청옥환과 서대. 청옥환은 면복 뒤에 착용하는 장신구입니다. 면복은 왕과 왕위 계승자, 대한제국 황제와 황위 계승자가
국가 제사를 올릴 때 입는 옷입니다. 조선 왕과 세자는 이 옷 뒤에 금으로 만든 금환을 늘어뜨렸습니다. 대한제국 황제와 황태자는 옥으로 만든 고리, 옥환을 장식했습니다. 이토가 정식으로 친왕의 상징을, 증표를 증정받은 거죠. 서대는 정일품 벼슬아치가 착용하는 허리띠입니다. 11월 25일 이토는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청옥환과 서대 두 가지는 모두 친왕이 착용하는 의관과 이에 맞는 부품인즉 본관에 대한 친왕의 예우상 특별히 이것을 증명하게 된 사정입니다. 이로써 이론적으로 이토는 한국의 왕위 계승 서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제국 황제 순종은 나라가 곧 사라질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한국의 황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가 자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1907년 12월 5일 영친왕은 스승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일본으로 떠납니다. 순종의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당시 한국의 절망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혹시 일본의 강압 때문이었을까요? 영친왕 전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례적인 일인 만큼 이등 이토공은 미리 천황의 성단을 얻어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총리에게 전보를 보내 주청했다. 명치 천황은 그러나 친왕 예우라는 문제가 따르니만큼 이등공에게 제고해 보라고 했다. 그런데 이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친왕은 일본 황실과 무관한 신분이며 중국 전례를 따른 것이라 주장해서 결국 친왕 책봉에 성공합니다. 영친왕 전기는 참으로 이토다운 절묘한 수법이라고 기록하죠. 이토가 됐든 대한제국 황제가 먼저 제안을 했든 어찌됐든 친왕 책봉은 단순한 레토릭 차원을 넘어서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행위였음은 분명합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조약이 공포됩니다. 순종은 황제에서 창덕궁 이왕으로 격화됩니다. 하지만 조선 군주로서 지위는 보장받았습니다. 병합 직전에 순종은 자기 큰아버지 이재면을 흥친왕에 책봉합니다. 흥친왕은 병합과 함께 왕이 아니라 공으로 격화되죠. 그리고 의친왕 역시 공으로 격화됩니다. 결국 왕으로 남은 사람은 순종과 영친왕 두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왕, 1년 전에 죽은 또 다른 친왕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습니다. 만일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에 의해서 이토가 사살되지 않았다면 이토는 영친왕과 함께 병합 후에도 왕위 계승권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이토를 친왕에 책봉하겠다는 순종의 의지에는 친일 대신이나 일본 측 강압이 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고종 또한 황제에 오른 뒤에 이토를 자기 옆에 두려고 거듭해서 이토에게 부탁하고 심지어 천황에게 친정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고종이나 아들 순종이나 제 눈에는 정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경로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지도자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당의 역사 박종일입니다.